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감동세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외국 승무원인 마리의 일화를 재각색한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승무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늘을 비행하면서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서비스하는 친절한 승무원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들은 조종사와 함께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승객들을 담당하는 승무원입니다. 비행이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기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분들이 바로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의 이미지로 항공사를 평가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무원들 또한 승객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내에서는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질서와 매너를 지키는 게 일반적인데요. 승객이 소동을 일으키면 다수의 승객이 함께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과 아시아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에서는 한국인 승객과 어느 중국인 승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한 승무원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아시아인과 한국인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프랑스인 승무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까지 승무원 일을 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승무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게 죽도록 싫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처음부터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긴 했지만 막상 비행 일을 하면서 정말 고된 직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냐면 바로 한국 노선으로 배정받고 난 뒤부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주로 국내인 프랑스에서 여행을 주로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해외여행은 13살 때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되었죠. 13살 때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로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함께했던 한국인 승무원이었어요. 승무원들은 저에게 아주 친절했고 어렸던 저와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해주는 등 다정한 면모를 보였어요. 13살인 제 눈엔 승객들의 짐을 넣어주는 모습이나 자리를 못 찾는 승객들에게도 찾아주는 등 무척 멋있어 보였죠. 특히 무전기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당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한눈에 반했던 저는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요.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항상 노트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 노트 한 장을 찢어 그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 선물로 주었어요. 그때 승무원들이 그림을 무척 좋아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 짧은 시간에 승무원들과 정이 많이 들었고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겠다고 떼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가기도 하고 장래 희망 역시 승무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탓에 당연히 서비스 직업이 잘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프랑스 항공사 중 가장 좋은 항공사에 가고 싶었는데요.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제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훈련받는 것도 힘들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준비 기간만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프랑스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대만에 있는 항공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항공사라고 꼭 대만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만 항공사여도 베이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베이스는 비행을 하기 위해 머무르는 생활 주거지를 말합니다. 특이한 경우 대만 항공사라고 해도 다른 나라로 배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전 예외 없이 대만을 기반으로 하는 타오이안 항공 베이스를 배정받았어요. 대만 항공사는 좀 독특했습니다. 승무원이지만 다음 스케줄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상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대만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믿지 않았었어요. 사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돌았던 얘기거든요.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입사 전엔 믿지 않았는데 일하고서야 알게 됐죠. 스케줄이 매주 수요일 밤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점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쉬는 날인지 그리고 비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를 누구와 가게 되는지 수요일 밤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대만에 베이스를 두고는 있지만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많았고 대만에도 친구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생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 비행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너 그래서 다음 주 언제 만날 수 있어? 뮤지컬 보러 가자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저는 참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직 다음 일정을 몰라서 확실하게 답을 못 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곤 했죠. 그래서 모든 약속은 즉흥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힘들어지자 결국 친구들에게 먼저 따로 약속을 잡으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합류하는 식으로 시간을 썼죠. 그렇다 보니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어도 문화생활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페라 같은 공연은 미리 예약해야 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대만 항공사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밤 9시 이후 호텔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나 다음에 연차를 그 전년도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융통성 없는 규정들이 많았죠. 당장 다음날 일정도 모르는데 다음에 연차를 어떻게 12월에 정할 수가 있겠어요. 항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자 승무원 생활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승객들까지 말썽이면서 전 그동안 제 자신이 꿈꿔왔던 승무원 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죠. 특히 중국에서 탄 승객들은 이제서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만 정말 고민거리였어요. 내가 놀이터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웬만하면 기내에서는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비행하는 기내에서 늘 절도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다른 항공사를 다녀봤지만 절도가 발생하는 일도 중국에서 탄 승객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은 현금이나 명품 가방이며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잠에 들기 쉬운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가끔 남의 가방을 뒤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짐인 줄 알고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뻔뻔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해요. 베트남 항공에서도 중국인들의 이런 도난 사고가 기승을 부려 기사에 실릴 정도였어요.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문제는 바로 면세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만 항공사에서 일했던 승무원들이라면 꼭 겪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들 골머리 좀 앓았을 겁니다. 바로 면세점 핑계를 대면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중국인들 때문에 말이죠. 자기 일행이 면세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아직 이륙하면 안 된다고 비행기 탑승교 구간에 앉아 출발을 막거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는 항공사 직원에게 분풀이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승객이 항의하거나 승무원이 말려도 절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본 그때의 중국인들은 대체로 고집이 셌어요. 저 역시도 이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당연히 있는데 본인의 딸이 쇼핑 중이라면서 실제로 이륙을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이륙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륙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양손에 쇼핑 가방을 든 딸이 나타났는데 그제서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었죠. 웃기는 사실은 늦게 도착한 딸 역시 기내에 도착하기 전에 공항경찰에게 비행기를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전화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도착한 딸과 오매불망 딸을 기다리던 모녀를 탑승 거부했고 그들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면세품의 포장을 뜯어낸 후 기내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 늘 고생이었어요. 착륙 후 짐을 가져갈 때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한 종이 상자나 비닐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제 베이스가 한국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 배웠던 상태여서 다행히 어색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죠. 솔직히 그 전까지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하려 했는데 베이스가 한국어로 바뀐 이후 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서랑 잘 맞았는지 한국 사람들과 한국은 제게 너무 좋았습니다. 신기하죠? 우선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민첩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기내식이 본인에게 와야지만 꾸물거리면서 식탁을 펴거든요. 가끔은 저에게 테이블을 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치를 채는 것인지. 기내식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것만 보고도 식탁을 펼칩니다. 또 음료를 따라줄 때도 컵을 척척 갖다 대주고 한마디로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승무원 입장에서는 무척 수월해져서 좋았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들의 표정이 무뚝뚝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라고 들 정도로 완전히 틀린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은 경험이 있었어요.
일단 착륙하고 나면 다들 무표정으로 화난 듯한 표정으로 비행기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자 뒤이은 모든 사람들이 간단히 묵례를 하거나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외국인이다 보니 많이 어색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갑작스럽게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겨 긴급 회항을 하던 순간이었죠. 좌석에 앉아있던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의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기내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의 국적이 네덜란드다 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보호자와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다급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알아오던 병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내의 승무원 중에는 그 누구도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나섰는데 바로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네덜란드어를 전공했는데 저기에 가서 통역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치료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때문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 학생에게 서서 통역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 중인 기내에서 서 있는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호자 옆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 테니 여기로 오세요. 이런 내용의 대화였어요. 그들은 알아서 자리를 척척 바꿨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네덜란드어를 전공한 한국인 학생은 능숙하게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한국인의 단합이 무척 잘 되는 걸 알고 감탄했어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인들은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들과 비행할 때 위급 상황이 오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겼던 모습을 봤었는데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베이스가 바뀌지 않고 대만에서 비행을 했더라면 전 분명히 퇴사했을 거예요. 한국으로 베이스가 바뀌면서 승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할 때까지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쉬웠지만 웃으면서 관둘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과 다른 나라 아시아인은 왜 이렇게 다른지 정말 수수께끼였어요. 프랑스 승무원 마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편이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승객의 입장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승무원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색상 여행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른 나라 승무원도 한국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진가를 세계가 인정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세상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